안녕하세요. 성산개미TV입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HLB 제약, HLB 생명과학입니다. 또 끝에 수마전하고 대한제품도 같이 보니까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공매도가 첫날 시작됐죠. 시작되자마자 이 대차 정보가 많은 종목들 위주로 좀 크게 밀린 듯한데, 오늘 전체적으로 기관의 매도세가 거셌죠. 보시게 되면 코스피 시장도 기관 외국인 많이 던졌고, 연기금이 좀 끝에 들어왔다고는 하는데, 이 많은 매도세보다도 이 매수세가 원체 약하니까 약한 매도세가 그냥 순간 무너졌고요. 코스닥 시장도 역시 뭐 매도세가 엄청나게 보이진 않지만 매수세 자체가 원체 없어서 시장이 좀 조정이 왔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추세가 깨져 있으면 결국은 쉽게 무너지죠. 추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식은 이 추세 순응에 한번 상승 추세를 타면 상승할 추세를 유지하라는 경향이 있고, 한번 하락 추세를 타면 하락 추세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HLB 그룹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그때 추세가 좀 불안하다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계속 밀리고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켜줘야 될 자리, 또 돌아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볼 거고요. 전저점들을 또 잘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약간 기사를 보면 이런 기사가 떴어요. 자, 우려가 현실로.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젠, HLB 등이 공매도 재개 첫날, 자, 이렇게 약세를 보이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제약바이오주 위주로 특히 굉장히 강한 조정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시젠,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큰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먼저 HLB를 보면 최초에, 그러니까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제가 이 친구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하나 깼다고 그랬죠. 어디냐면 이게 주봉이에요. 자, 이렇게 3월 19일 날 형성된 오주선이 그 동그랗게 드러나간 부분, 이 부분을 깨게 되면 주식이 추세가 우하향으로 크게 무너질 수 있다고 그랬는데, 4월 2일 날 깨면서 추세가 그냥 깨졌죠. 그러니까 대응을 할 때 이때 이제 손절치고 나왔으면 좋았는데, 그건 결과적인 얘기니까 의미가 없다고 보면, 일단 오주선을 타고 계속 줄줄 흘러내리죠. 이 친구가 그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위해선 반드시 오주선의 회복이 필요해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추가로 계속 밀리고 있고, 이제 어디까지 밀리느냐가 중요한데, 이 밑에 보면 파란색 선이 있어요. 60개월 선. 이 자리 깨게 되면 한번 크게 더 밀려요. 그래서 이때 이 21년도 2월 달에 저점이 29,900원대예요. 지금 31,000원까지 밀렸는데, 기본적으로 예전에 잘 지켜주던 저점까지 깨게 되면 더 크게 무너지죠. 특히 이 자리는 60개월 선, 이 모든 주식이 60개월 선 뚫고 올라가기가 힘들고, 또 60개월 선 위에서 놀아야 자, 이렇게 상승이 이어집니다. 60개월 선 위를 딛고 나가야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때처럼 좀 60개월 선까지 와가는 거죠. 그래서 60개월 선 가격이 29,700원대인데, 이 29,700원대 얼마나 잘 지켜주느냐, 이번 달에 지켜주냐에 따라서 추세를 돌릴 수 있느냐, 아니면 더 무너지느냐에 이제 이런 관건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서 꼭 신경 쓰셔야 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선을 계속 추가로 이탈하기 때문에 제가 5선 돌파해서 안착하고 추세 전환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타기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안 돼요. 물론 제 생각이 틀려서 내일 같은 날 바로 또 뭐 상한가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도 모르죠. 하지만 추세가 우하향일 때는 우상향으로 완벽하게 돌아설 때까지는 절대로 매수매도 진행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 물량이 커지고 손해가 더 커지죠. 물론 이제 저점인 매력은 있겠죠. 예전에 이 29,900원대를 아꼈기 때문에 60개월 선이 29,700원이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사서 바로 깨면 손절,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또 물렸는데 또 홀딩한다,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됩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 녹색 선이 5일선인데 5일선이 둥그스럽게 딱 돌아나간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중요한 지지선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이 자리 또 깼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또 밀리겠죠. 자, 저 자리는 예전에는 강력한 지지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지지를 해줬죠, 금요일날. 다행히 살아날 수 있나 했더니 5월달 열리자마자 이 자리를 그냥 깨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추가로 또 하락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만 해도 그냥 괜찮아요, 믿고 가서 HLB가 얼마나 좋은 회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죠. 분명히 확연히 추세는 깨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나쁘게 얘기해서 이걸 먹더라도 이건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22일 날, 2월 22일 날 지켜주던 이렇게 변곡점까지 오늘 깼습니다.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
기관이 좀 금융투자 연기금이 들어왔는데 외국인 매도세가 거셌네요. 외국인이 원체 공매도나 이런 데서 타겟을 잘 잡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밀리긴 했는데 기관의 방어라든가 연기금의 방어가 이루어지면 월봉에서 60개가 남길 확률은 높죠. 그래서 이 자리를 잘 딛고 돌아나가면 그때는 새로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는데 일봉에서라도 확연히 추세를 돌려주기 전까지는 일단은 매수를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 HLB 제약을 보면 이 친구 항상 제가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그랬죠. 자,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저점이 2,600원짜리가 고점인 2만 1,000원까지 찍어서 9배 가까이 올라간 거죠. 반드시 9배 가까이 올라간 주식이라는 걸 생각하고 제가 주식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자, 5개월 선을 깼습니다. 깨면서 이렇게 10개월 선을 지켜주고 있는데 이 10개월 선을 깨게 되면 크게 확 무너져요. 자, 10개월 선의 가격이 15,450원, 그러니까 15,500원대에 지금 딱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깨게 되면 크게 무너지고 전저점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경계는 하셔야 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5선 또 이탈했죠. 이 친구는 이제 5선을 이탈했어도 엄청난 박스권이 있다 그랬죠. 제가 지금도 이 박스권 하단에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부터 박스권 상단까지, 즉 저점이 13,000원대가 오면 고점이 18,000원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주식에서 이 주식을 매수할 때는 13,000원대 근처에서 매수하는 게 좋겠죠. 깨면 바로 손절하면 되니까. 그래서 18,000원 근처에서는 매수하지 않는 게 좋고 18,000원 근처에서 매수할 때는 완벽하게 돌파해놓고 안착할 때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밀리는 중입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확연히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아주 이때부터 여기까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박스권 하단을 안 해야, 이탈을 안 해야 돼요. 이 박스권 하단 이탈을 하게 되면 역시 크게 휘청하고 무너지니까 요거에 대한 이 경계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서 샀는데 깨면 손절, 다시 돌아 나가면 홀딩해서 박스권 상단 이렇게 매수매도 진행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게 HLB 제약입니다. 투자자 동향을 보면 자, 개인이 올라섰고 외국인 기관 투신까지 다 팔았죠. 기법하고 기타 외국인이 좀 받쳐줘서 덜 밀린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지금 박스권 하단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경계심은 꼭 가지셔야 되고요. 일단은 5일선이 이렇게 둥그스럽게 들어간 변곡점 부분 여기를 절대 이탈 안 해야 되는데 오늘 꼬리가 이걸 딱 찍고 돌아 나가긴 했어요. 내일부터도 절대 이 자리는 깨지 않아야 되고 이때 가격이 오늘의 저점이죠. 즉 15,300원대 이때를 절대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꼭 지켜봐야 되고요. 우리나라 지수 차트, 코닥 차트가 자꾸 무너지니까 가장 큰 흐름은 지수 차트죠. 그래서 지수랑 같이 보고요. 지수가 무너지면서 얘도 무너지면 그에 맞는 대응을 꼭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을 보면 이 친구도 많이 밀렸죠. 자, 월봉에서 저번 달에 5개월선을 회복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또 5개월선 밑으로 좀 밀리고 있죠. 자, 5개월선을 돌려주지 못하면 5개월선을 타고 계속 줄줄 흘러내릴 수 있어요. 그만큼 장기적인 추세가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자, 추세가 무너지고 있는 중이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주선을 돌파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5선을 돌파해놔야 제가 이렇게 주식이 살아날 수 있다고 그랬죠. 옆으로 가든 어떻게 하든 간에 5선 깨면 다시 무너지고 돌파해놓으면 살아나고. 근데 지금도 5선 밑에 있죠. 이렇게 보시면. 자, 5선 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HLB 제약은 HLB하고 틀리게 안 깬 자리가 하나 있는데 이 자리를 깨면 위험해지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 자리를 오늘 이탈을 해버렸어요. 자, 5주선에서 보면 5주선이 이렇게 산처럼 둥그스럽게 이런 부분이 있고 언덕 같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강한 자 지지선이 돼야 돼요. 이 자리를 깨면 이 자리는 지금부터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선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자리 오늘 이탈했죠. 자, 내일 살짝 반등해서 이거 찍고 떨어지면 더 떨어져요. 위험해지죠. 이거를 내일 만약에 돌파해놓고 안착을 해놓으면 다행히 살아날 수는 있지만 이 자리를 깼기 때문에 돌파해주지 못하면 추세가 크게 무너지니까 이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죠. 항상 대응이라는 게 간단하죠. 비중 축소, 손절, 또 한참 기다렸다 나중에 추세가 돌아설 때 못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본인이 세운 원칙을 지켜나가야 되죠. HLB가 크게 무너진 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주봉에서 이 자리를 깼기 때문에 그린 거죠. 살짝 기다리고 쭉 무너졌죠. 자, HLB 생명과학이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이 자리를 깬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자리 이렇게 5주선이 둥그스럽게 언덕같이 생긴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자리를 깼기 때문에 추가로 무너지면 줄줄 흘러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맞는 경계심을 꼭 가지셔야 돼요. 일봉에서 보셔도 예전에 지켜줘야 될 자리까지 다 깨고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전저점. 그러니까 4월 7일도 지켜졌고 4월 13일도 잘 지켜준 자리를 깼다는 건 그만큼 위험하다는 신호니까 자, 철저히 경계하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의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팔았죠. 범인이 외국인이죠. 자, 기관 금융수연기금이 좀 이제 들어왔는데 방어를 좀 해줬는데 약하죠. 매수세가. 그러니까 외국인을 말려야 되죠. 외국인이 이 종목을 계속 매도를 하면 계속 크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외국인의 매매 동향도 꼭 같이 살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HLB 그룹주의 꼭 끝에 살펴보는 종목들이 있죠. 스마젠하고 대한유팜인데, 자, 스마젠을 보면 월봉에서 5개월선 위에 있어요. 자, 음봉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5개월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 추세를 유지할 수 있죠. 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주식이라 크게 흐름이 보이진 않지만 주봉에서 확연히 드러나죠. 오랫동안 이렇게 주봉에서 옆으로 가다가 상승이 있고 2주째 조정받고 있죠. 이 조정받을 때 5주선을 깨지 않아야 돼요. 5주선의 가격이 14,200원입니다. 14,160원. 그래서 이 자리만 깨지 않고 옆으로 가거나 다시 돌아 나가주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죠. 이 얘기는 가깝게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노랗게 돌아가는 선이 21선이죠. 즉 2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21선 있고 다시 돌아 나가고 다 이렇게 예전에 조용했었어요. 이 친구. 상장에서는 좀 시끄러웠는데 그동안 조용하다가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언제 터졌냐면 4월 19일 날 터졌죠. 그러면서 두종이 들어왔죠. 이날 20몇 프로 갔으니까. 자, 두종이 들어오고 나서 21선까지 밀리고 다시 돌려주고 다시 21선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면 이 친구 시장이 살아나면 다시 한번 좋은 모습 예상이 돼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주식은 예상을 하고 사죠. 올라간다고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주식 사는 사람 없죠. 자, 그렇지만 이런 예상이 틀려서 5선을 깼다. 일단 손절로 대응하는 게 맞죠. 일봉에서도 21선 깨면 일단 손절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하는 거죠. 이 종목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항상 주식은 계획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자리를 이탈하면 내가 손절할 거고 어느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홀딩하겠다 이렇게 전략이 필요한 거죠.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주식이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맞추는 게 아니죠. 이 이동평균선이 내가 어떻게 주식을 운영할까를 지켜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은. 그래서 21선을 기준으로 매수 매도 진행을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좀 샀고 개인이 좀 팔았습니다. 크게 거래량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시장의 흐름 따라 밀린 거라 크게 걱정할 건 없고요. 자, 대한유판을 보면 오늘 조금 올라갔다 왔죠. 이렇게 보시면 한 2%대. 오늘 사료주나 이런 종목들이 좀 강했어요. 현대사료를 보면 18%, 고점이 28% 갔다 왔는데 자, 이렇게 사료주들이 강하면서 대한유팜이나 에이지홀딩스 같은 종목도 좋은데 이 대한유팜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월봉에서 높은 위치가 아니죠. 시장이 흔들리든 말든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도 못할 거예요. 이런 데서 공매도 해야지 월봉 낮은 데서 공매도 해봤자 먹을 게 없죠. 자, 그러니까 월봉 낮은 데서 매수할 때 좀 안정감이 있는 거고 특히 5개월 선이 올라탔죠. 이렇게 5개월 선과 21선이 올라탔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5주선은 회복. 자, 5주선 회복해야 잘 간다고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5주선을 깨는 척했지만 지금 돌려놨죠. 물론 이번 주 월의 첫 거래이긴 하지만 5선이만 돌려놓고 잘 돌아나가면 3주간 조정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21선 기준으로 잘 지키고 돌아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따라서 21선 기준으로 잘 타고 올라가면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이 한번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이 엄청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날 11%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런 거에 힘입어서 또 급등할 수 있으니까 대한유팜도 꾸준히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상 HLB 그룹주와 스마젠 대한유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